네, 반갑습니다. 어슴새벽입니다. 네, 일주일 만에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짧은 뉴스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제가 뉴스와 함께 이야기 드리는 암호자산 시장의 투자 마인드 관련된 이야기들을 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리플 홀더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시는 플레어 네트워크가 런칭이 됐고, 스파크 토큰 이제 9월달부터 받게 될 텐데, 그 9월달부터 받게 되는 스파크 토큰에 약간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설명을 이렇게 된 걸 이제 영상 후반부 쪽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좋아하고 저도 매우 좋아하는 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코인이죠. 네, 비트코인이 기술적으로는 정말 완전 무결한 탈중앙화이고, 하지만 금융적으로는 대부분의 고래와 엄청난 전세계 부를, 이미 전세계 부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중에 비트코인 시총이 해봐야 굉장히 작은 수준이고, 그러면 그 전세계 부를 엄청나게 많은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부의 몇 프로만 넣어도 비트코인의 상당수를 그들이 가져가게 되는, 그래서 기술적으로 탈중앙화와 금융적으로 탈중앙화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탈중앙화의 관점을 이제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헐값에 나와 있는 이더리움도 뭐 150만원 나와 있는 헐값에 나와 있는 이 시간이 영향격차라고 해갖고, 이게 한국에서는 잘 이제 책에 나온 말인데 한국에선 잘 쓰나 안 쓰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시간의 누적의 힘, 복리효과 뭐 이런 뜻인데, 소행성이 가령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한 100만 년 광년제 떨어져 있고 막 엄청 멀 때는 지구로 충돌하는 그 각도가 이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참 진짜 1도만 딱 틀어도 지구를 충돌을 비켜나갈 수 있지만, 정말 지구 가까이 오고 나면 그때는 소행성의 각도를 많이 틀어야만 지구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가령 뭐 건강 습관도 있잖아요. 이제 부모님이 뭐 밥 먹고 눕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이제 식도염하고 연관이 있죠. 근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어릴 때부터 계속 밥 먹고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 나이 한 30쯤 됐을 때 식도염이 걸리는 거죠. 근데 옛날부터 그런 건강 습관 자체, 이제 생활 습관 자체가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50대, 60대가 돼도 몸이 멀쩡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영양 격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얘기로 다시 좀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에 이제 뭐 5,000원씩 리플 XRP나 뭐 하루 10개를 샀어요. 그리고 이더리움을 한 달에 한 개 한 150만원 나 적금 부을 거를 이더리움 한 개 산다 해서 샀어요. 그랬는데 한 달에 이더리움 150만원짜리 한 개 산 게 시간이 한 5년도 아니고 한 2년 3년 지났어요. 근데 이 150만원짜리가 저는 그 1000만원이 간다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0,000불 정도 간다고 보는 거죠. 10,000불. 그러면 10,000불이 갔을 때 시간이 지나서 한 1년 지나서 150만원짜리 샀던 게 하루에 150만원 투자한 게 300이 되고, 좀 지나서 400이 되고 500이 되고 계속 누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달 꾸준히 지금 뭐 7월 달에 150만원 샀던 게 당장에 8월 달에 130이 됐을 수 있어요. 한 10%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20%가 될 수도 있고 30% 마이너스 될 수도 있는데,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면 이 올바른 방향성에만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이 시간의 타이밍에 따라서 마이너스는 있겠지만, 결국에 올바른 방향성 플러스 영향 격차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투자한 150만원이 한 달에 300만원 투자한 게 되고 500만원 투자한 게 되고, 심지어 나중에 한 2, 3년 지나면 한 달에 1000만원씩 투자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시간의 힘이 거대한 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시는 날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난 제가 꾸준히 그렇게 계속 투자했던 거와 똑같은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XRP 같은 경우가 제일 그 영향 격차의 그 텀이 돌아오는 게 굉장히 긴 코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리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400원에 와 있는데, 정말 이거는 시간의 힘이 적용이 안 되는 건가, 왜 안 되지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하실 텐데, XRP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오늘 이야기한 XRP라든지 제가 수년간 방송했던 XRP 관련된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XRP가 소송도 합의가 정리가 끝나고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XRP가 실제로 리플렛이 깔아둔 수많은 것들이 수면 위로 이제 딱 떠올랐을 때, 지금 이미 수면 아래에 가려져 있지만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그때 XRP의 가격은 되게 높은 곳에서 가 있을 거고, 그때 되면 제 지난 방송에서 400원, 300원에 꾸준히 XRP는 절대 오르지 않아 라고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영양 격차 이야기를 들먹이며 제가 이런 얘기 했던 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저때 저 가격에 있었구나, 저런 시절이 있었네, 저때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며,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아마 이 방송들을 뭐 주변에 보여주시거나 하면서 내가 저때 투자를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날이 반드시 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레임 이론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들이 프레임 그런 여러 가지들에 너무 빠져서 지금 더 바닥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분할로 계속 꾸준히 사는 것을 망설이거나 하지 마시고, 모든 대중이 힘들어할 땐 그때 기회를 얼마라도 잡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대부분 대중들이 못하는 걸 하셔야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잡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니 델런 미 재무장관 1일 금융청과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방침 논의. 그래서 미국의 제니 델런 재무장관은 13일 미국 금융청에 나카지마 주니치 장관과의 면담을 실시, 암호화폐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를 실시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 주도에 이제 영국, 미국, 유럽들 이런 데들이 미국 주도하에 CBDC를 서로 연계하는 거. 그래서 BIS의 CBDC 교환 플랫폼이라든지 미국 주도에서 CBDC 어떻게 할 건지. CBDC는 각 나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영국도 미국의 CBDC를 가져다가 쓸 수 없고, 왜냐하면 동결할 수 있거나 추적이 다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있고, 그 나라의 CBDC를 브리칭하는 돈이 또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민간 거와 CBDC를 같이 써야 된다고 계속 연준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민간 기술을 도움을 받아서 CBDC를 하겠다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뭘 눈치를 채야 되냐고 하면, 미국이 계속 스테이블 코인 민간 걸 하겠다고 하는 뜻은 이제 USDC는 일단 확실히 자기네들 그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겠다 소리고, USDT는 제 생각에는 완벽히 자기네들 컨트롤 하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키워줄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테더발 사태를 일으킬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인데, 지금의 분위기로는 USDT를 터뜨리기보다는 USDC와 USDT를 두 개 다 자기네들 왼팔 오른팔로 쓰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민간 스테이블 코인의 미국의 그 흑심을 좀 들여다보면, 미국이 CBDC 디지털 달러를 찍어서 전 세계에다가 배분을 하면 모든 전 세계의 외환 및 모든 이제 망들이 망가질 거예요. 대부분 다 미국이 디지털 달러를 보유하려고 하지 자국 붕괴되는 통화를 쓰려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남미나 아프리카라든지 여러 좀 그 자국의 통화 자체의 그 경도가 낮은 나라들은 아마 그렇겠죠. 그러면 미국이 자기의 국가에서 발행하지 않는 이제 책임이 좀 덜한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그들 나라에 침투를 해요. 자연스럽게 침투를 해서, 하지만 미국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를 방안을 발표하면 제도화가 된 거잖아요. 또 제도화가 됐는데 더 재밌는 건, 제도화의 핵심은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뭘로 담보를 하냐인데, 담보를 최근에 이제 발표를 한 게 국채와 미국 달러로 담보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달러로 담보하는 건 알겠는데, 더 중요한 건 이제 국채로 담보한다라는 게, 국채로 담보하면 대부분 이제 미국의 우방들은 미국의 국채를 팔면 보통 혼나요. 그래서 일본도 국채를 사주고, 중국은 이제 국채를 막 팔아 제끼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과 사이가 안 좋으면 국채를 파는데, 눈치 보는 나라들은 미국의 국채를 못 팔죠.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에서 규제를 해서 굉장히 전 세계로 수출이 될 거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국경 없는 돈으로 암호 자산을 쓰는데, 그 중에 당연히 USDT나 USDC를 가장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달러로. 근데 그 달러가 국채를 담보로 해요. 그러면 실제로 그 나라 국민들이 미국의 국채를 사는 형태의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CBDC를 전 세계에 뿌리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민간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부담 없이 뿌리고 또 이득을 최대로 취할 수 있다라고 계속 제가 이야기 드린 게 바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청과 이제 미국 재무장관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한다. 그래서 미국 우방끼리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할 거고, 뭐 USDC, USDT 같은 경우 미국 국채 담보도 하고 해가지고 아마 또 일본에서 당연히 USDC나 USDT 스테이블코인을 많이 쓰겠죠. 미국 국민들, 일본 국민들이 또 미국의 국채를 사주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후에 CBDC가 나오고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규제가 일어나고 CBDC는 또 암호자산 민간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발행이 될 거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일 암호화폐 시장 동향을 해서 CPI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프레임에 갇히지 말자고 했는데, 이런 CPI에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우리가 예측이 어렵잖아요. 9%가 나올지 아무도 예측을 못했는데 8.6 이제 상승해서 더 많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예측을 못해요. 근데 이 예측 못하는 것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이 전체의 CPI든 뭐 인플레이션, 전쟁이든 대부분 다 프레임 이론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결국에 중요한 건 지금 시장 장세에서 모든 대중들이 패닉을 하고 있는 지금 시장은 기회이고, 지금 시장일 때 이런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공포,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촉매제에 불과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시고, 상승장일 때는 막 금리가 이렇게 해서 뭔가 공포 기사가 나오지 않고 더 좋다는 것만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하락장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를 잡지 못하게 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머릿속에 계속 박아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신 분들은 아 하고 이해를 하실 거고, 아마 제 이야기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마켓 사이클의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행운에 속지 마라라든지 이런 좀 책들을, 투자 구루의 책들을 보시면, 제가 저 역시도 부족한 투자 마인드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책들을 보면서 부단히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얻은 그 생각에 대한 걸 좀 여러분들한테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뷰에 대해서 좀 이런 것들이 왜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이 기회라고 자꾸 하냐라고 이해가 안 가시면 그런 책들을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USDT 마켓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USDT를 보유하고 USDC를 보유해서 그게 바로 뭔가 이 코인을 USDT를 어디 출금하고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USDT, USDC를 갖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일본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 업비트 지갑 USDT, USDC가 원화로 충전이 된다는 소리고, 그럼 원화의 가치보다는 당연히 달러의 가치가 더 높겠죠. 우리는 달러를 더 좋아하지 원화는 상대적으로 지금 환율도 오르고 별로 안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미국 이제 연준이 금리 올리는 거와 늘 조금 더 0.5bp 정도는 높게 한국은행이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외환 자본을 유출을 막기 위해서. 금리가 같으면 대부분 다 강대국인 미국에 투자하지 한국에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금리를 더 올리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그럼 이런 이제 USDT나 USDT, 뭐 DC 같은 것들이 원화로 충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 통화 자체의 나라 통화의 이제 경도는 낮아지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를 이제 한 번에 CBDC로 가는 게 아니라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한번 쿠션을 하고 그 다음에 CBDC 세상으로 점차 교집합을 해서 그 CBDC와 민간 스테이블 코인 이제 두 개로 공통 역할을 하는 데들 해갖고 이런 식으로 점차 바꿔 나가겠죠. 한 번에 CBDC를 했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되게 교묘하게 미국 국채도 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기 되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플레어 토큰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좀 해드리면, 기존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에어드랍을 초기 15% 받고 나머지 85%를 30개월씩 매달 한 약 30개월 정도 될 거예요. 매달 3%씩 배분 받는 거였는데, 근데 지금 요번에 올라온 제안 2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에어드랍 초기 15% 후에 나머지 85%를 36개월 동안 FTSO라는 것에 위임을 해가지고, 지금 송보드 위임하는 것 같아요. 여기다 위임을 해서 매달 2.5%씩 배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요번 이안으로 만약에 채택이 된다라고 하면 15% 초기 받은 걸 우리가 바로 거래소에다 매각을 하잖아요. 15% 물량을 스파크 토큰 팔면 나머지 85%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신규 제한 2번대로 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유의사항으로 이제 기존 1번은 초기 15% 받아서 바로 매도해도 나머지 85%를 받을 수 있었지만, 기존 제한 1번 같은 경우 원래 안은, 근데 신규 2번은 15% 받아서 바로 매도하면 85%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치를 해야만 나머지 85%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장점은 뭐냐면, 기존 신규 제한 2번이 그 장기 홀더들한테 장점은, 예전에는 나머지 85% 매달 3%씩 받았지만, 지금은 초기 15% 받아 위임하고 보상을 매달 보상을 받을 거 아니야. 보상을 받아서 그 보상량을 또 재위임하면 복리 효과가 적용이 돼서 실제로 2.5%보다 더 늘어나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거래소로부터 에어드랍 받은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업비트나 이런 데로 에어드랍 받을 분들이 있겠죠. 그럼 초기에 15%를 거래소부터 받아서 FTSO에 위임해두면 매달 받는 2.5%의 경우, 업비트가 행여나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업비트가 좀 잘 안 되거나 좀 작은 거래소들 같은 경우 해외에 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36개월 동안 거래소한테 매달 2.5%씩 받아야 되는데, 거래소가 그걸 안 주고 사라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건 모르는 건데, 지금은 이제 15% 받아서 FTSO에다 위임을 해두면 그 FTSO 자기 계정으로, 뭐 메타마스크나 이런 계정으로 2.5%를 계속 받게 되는 거죠. 자기 개인 지갑으로. 그래서 거래소한테 받을 일이 없어진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어 토큰 관련된 이제 정보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9월 이제 초중순쯤부터, 지금 플레어 네트워크가 어제인가 오늘부터 이제 가동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9월 초중순쯤에 이제 토큰 15%가 배분이 될 텐데, 신규 1번으로 그대로 갈지 2번으로 갈지 아직은 모르지만, 2번 가능성이 지금 최근에 나온 걸로 봐서는 조금 더 있어 보이진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어떤 방향으로 되던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 현명한 투자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오늘 방송 마치고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워슴새벽이었습니다.